러시아에는 끈끈한 정은 강철보다 강하다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가 낯선 사람을 하룻밤 묵게 하는 오랜 전통이 이를 잘 보여줍니다. 이러한 관습은 매혹적이면서도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넓은 나라로 알려진 러시아는 1700만 제곱킬로미터가 넘는 면적을 자랑하며 가장 신비롭고 고립된 지역 중 하나인 추코트카를 포함합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의 미래가 바로 이곳에 달려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추코트카는 금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독특한 문화를 가진 부족들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남편이 아내를 손님과 동침하게 하거나 빌려주는 것을 허용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추코트카에 관한 가장 특이한 15가지 사실을 알아보겠습니다. 15번, 여성의 환대와 아름다움. 러시아에서 가장 외딴 지역 중 하나인 추코트케는 독특하고 매혹적인 전통이 있습니다. 에스키모 여성들은 남편의 동의해 때때로 환대의 한 형태로 낯선 사람과 동침합니다. 이러한 관습은 북극 지역의 혹독한 현실과 문화적 규범을 반영하는 고대 전통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추코트카의 에스키모 여성들은 종종 가정을 책임지며 회복력과 건강으로 유명합니다. 남성들은 여성을 강하고 독립적인 존재로 여기기 때문에 외부인과의 결혼은 드뭅니다. 최대 8개월까지 지속될 수 있는 긴 겨울 동안 이러한 관계의 역학은 특히 중요해집니다. 여성이 낯선 사람과 동침하는 전통은 욕망이 아니라 혹독한 자연 조건에 의해 발생합니다. 이 여성들은 종종 많은 아이를 낳지만 혹독한 환경 때문에 모두 살아남는 것은 아닙니다. 아내를 다른 남자와 공유하는 것은 에스키모 사회에서 흔한 일이며 남편과 그의 가족에 대한 존경의 표시로 여겨집니다. 특히 과부는 낯선 사람과 동침하도록 권장되며 임신하면 마을 전체가 축하합니다. 이러한 관습은 근친 교배로 인한 건강 문제와 극한 조건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어려움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에스키모 사회는 성에 대해 자유로운 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여성은 나이, 사회적 지위 또는 외모에 관계없이 사랑받고 존경받습니다. 처녀성이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처녀라는 것은 단순히 남자와 관계를 맺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자가 아이를 많이 낳을수록 모두에게 더 큰 기쁨입니다. 에스키모 남자들은 왜 자신의 여자를 손님과 공유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할까요? 풍만한 몸매는 혹독한 날씨로부터 그들을 보호하고 아몬드 모양의 눈은 눈과 강렬한 햇빛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합니다. 자연에 가까운 그들의 생활 방식에는 낚시, 사냥, 공예와 같은 활동이 포함되며 현대적인 요소와 전통이 조화를 이룹니다. 이 여성들의 놀라운 건강과 회복력은 모든 사람에게 감탄을 불러일으킵니다. 14번, 여성의 피어싱과 회복력. 추코트카와 북미의 일부 아메리카 원주민 부족에게 피어싱은 흔한 전통입니다. 고대부터 여성들은 코, 입술, 뺨을 뚫고 보석으로 장식해왔습니다. 전통적인 북부 장신구는 동물의 뼈와 돌로 만들어집니다. 2016년에 고고학자 다닐라 렌코는 테미르 지역에서 뺨과 입술 장식에 사용된 2개의 작은 돌 고양이 장신구를 발견했습니다. 캄차카에서도 유사한 장신구가 발견되었습니다. 20세기 초 많은 방문객들은 에스키모 여성들이 매머드나 바다 코끼리 털로 만든 모자를 쓰는 관습을 기록했습니다. 에스키모인들은 수세기 동안 혹독한 환경에서 생존하기 위해 고군분투해 왔으며 이는 여성에 대한 그들의 태도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아시아와 미국의 에스키모 남성들은 강하고 회복력 있는 여성을 배우자로 선택합니다. 마르거나 약한 여성은 결혼에 거의 성공하지 못하며 보통 농장에서 일합니다. 에스키모 전설과 이야기에는 종종 한 손으로 썰매를 끌고 창으로 북극곰이나 바다코끼리를 사냥하는 강한 여성이 등장합니다. 에스키모 가정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키가 크고 힘이 센 것이 일반적입니다. 남편이 사냥, 낚시, 거래를 하는 동안 여성이 대부분의 힘든 노동을 처리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사실은 훨씬 더 놀라운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추코트카 여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손님을 거절하는 것은 금기다. 추코트카의 추크치족은 선사시대부터 툰드라 지역에서 번영하며 살아왔다.
그들은 스스로를 로레티, 즉 정직한 사람들라고 부르며 시베리아의 다른 원주민과 달리 추크치족은 17세기 군대의 지배를 받은 적이 없다. 1930년대에 들어서야 그들은 국가가 운영하는 경제 집단에 합류하며 생활 방식과 문화에 큰 변화를 겪었다. 추크치족은 관대함과 친절함으로 유명하며 러시아에서 가장 인구 밀도가 낮은 지역인 추코트카 반도에 거주한다. 16세기에는 유목 부족들이 술록을 기르기 위해 추코트카로 이주하여 주로 척박한 평원에서 생활했다. 후에 추크치족은 바다로 나아가 어업을 시작했다. 가을에 이 땅을 방문하는 이들은 자연산 제품이 거래되는 시장에 참여할 수 있다. 해산물과 해초는 본토에서 가져온 모피코트, 소시지, 채소와 교환된다. 추코트카에서는 원주민이 전체 인구의 약 4분의 1을 차지하며 나머지는 이곳에 정착한 외지인들이다. 가혹한 기후와 척박한 툰드라의 생활 조건에도 불구하고 공동체 구성원들은 서로를 의지하며 돕는다. 추코트카에서 깊이 뿌리 박힌 전통 중 하나는 손님을 절대 거절하지 않는 것이다. 쿠난가라고 불리는 이 환대의 전통은 강한 공동체 유대와 가혹한 환경 속에서 생존을 위해 필수적인 상호 지원을 반영한다. 손님이 도착하면 그들은 따뜻하게 맞이받으며 음식과 숙소, 온기를 주저없이 제공받는다. 이러한 관습은 존경과 관대함의 표현일 뿐 아니라 추코트카에서 신뢰와 협력을 증진시키는 중요한 생활 방식이다. 고립되고 힘든 환경 속에서 이런 전통은 추크치족의 회복력과 연대감을 보여주며 모두가 필요할 때 같이 있고 돌봄을 받는다고 느끼게 한다. 공동체는 고아, 과부, 가난한 사람들을 돌본다. 구두소외나 이기주의는 추크치 문화에서 최악의 성격으로 간주되며 도움을 거절하는 것은 금기로 여겨진다. 부적 같은 문신. 오늘날 추코트카에서는 전통적인 문신을 한 에스키모 여성을 찾기 힘들다. 그러나 50에서 70년 전만 해도 문신은 아름다움과 가정의 행복을 상징하는 소중한 표시였다. 인류학자 세르게이 루덴코는 그의 연구 아시아 에스키모의 문신에서 1945년 무렵 대부분의 여성들이 몸과 얼굴에 문신을 했으며 이는 남성들에게 특별히 매력적으로 보였다고 기록했다. 소녀들은 결혼 전에 문신을 받는 경우가 많았으며 문신이 없이는 좋은 배우자를 찾기가 어려웠다. 문신 과정은 고통스러웠는데 그을음을 묻힌 실을 피부 아래로 당기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여성들은 아름다움을 위해 이 과정을 견뎠다. 추코트카의 에스키모 여성들은 보통 턱, 이마, 뺨에 줄무늬 문신을 했으며 고래 꼬리 모양의 의자, 삼지창, 타원형과 같은 복잡한 디자인도 포함되었다. 오늘날 이러한 전통적인 문신은 추코트카의 일부 지역에 사는 나이든 여성들만이 가지고 있다. 젊은 에스키모 여성들은 더 이상 이런 고대 관습을 따르지 않고 대신 세계적인 젊은이들의 문화에 영향을 받은 현대적인 문신 디자인을 선택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땅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 추코트카에 숨겨진 보물을 함께 찾아보자. 러시아의 동쪽 끝에 위치한 추코트카는 놀라운 아름다움과 깊은 고립이 공존하는 땅이다. 이 외진 지역은 광대한 금광과 풍부한 원주민 문화를 자랑하며 여행자를 매료시킬 매력을 지니고 있다. 푸틴 대통령이 한때 러시아의 미래는 이곳에 있다고 선언했듯이 그 이유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추코트카는 70만 평방킬로미터 이상을 차지하며 약 5만 명의 주민이 거주한다. 사하공화국 마가단주 캄차카 지방과 접하며 베링 해협을 넘어 불과 53마일 떨어진 알래스카로 비자 없이 여행할 수 있다. 이 지역의 풍경은 험준한 고원, 웅장한 산봉우리, 끝없는 툰드라로 이루어져 있으며 겨울은 10개월 동안 지속되고 여름은 잠시 찾아온다. 강과 호수는 주민들에게 필수적인 자원이며 다양한 식생과 야생 동물은 이 지역의 매력을 더한다. 추코트카는 러시아인, 추크치족, 유카기르족, 코리아크족 등 각기 다른 언어, 의상, 요리, 관습을 가진 문화적 모자이크를 이룬다. 방문객들은 전통 축제에 참여하고 원주민 음식을 맛보며 문화에 흠뻑 빠질 수 있다. 가혹한 기후와 드문 인구에도 불구하고 추코트카는 영구동토층 아래에 막대한 금과 귀중한 광물이 숨겨져 있다. 이 지역에서는 이끼, 지의류,
블루베리 관목 등 툰드라 식생이 번성하며 크랜베리 꽃은 두 대양의 영향을 받은 이 땅의 상징이다. 추코트카의 기후는 잦은 폭풍과 긴 암흑기로 특징지어진다. 중앙 및 동아시아에서 온 고대 시베리아 사냥꾼들이 최초의 정착민이었으며 현재 원주민들은 소련 시대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전통을 유지하고 있다. 추코트카는 생태 관광과 모험 관광의 잠재력이 크며 북극곰, 술록, 북극여우, 바다표범 같은 희귀 야생동물의 안식처로 알려져 있다. 로만 아브라모비치 전 주지사는 인프라, 교육, 주택에 투자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켰다. 다음 목적지는 분명히 여러분을 놀라게 할 것이다. 추코트카의 독특한 텐트형 주택인 야랑가, 야랑가는 혹독한 북극 기후를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된 건축물의 매혹적인 예다. 이 구조물은 원형 또는 타원형으로 나무 기둥이나 고래뼈로 만들어지며 술록 가죽이나 캔버스로 덮여 단열 효과를 제공한다. 야랑가는 심한 날씨로부터 뛰어난 보호 기능을 제공하며 설치와 해체가 용이해 유목 생활을 하는 추크치족에게 완벽한 거처다. 내부는 잠자리, 요리 공간, 저장 공간으로 나뉘며 털로 덮인 단이 마련되어 있다. 현대적 영향과 기후 변화에 도전에도 불구하고 야랑가는 추크치 유산의 상징으로 남아있다. 이들은 여전히 문화의식과 교육적 전시에서 사용되며 이 원주민 공동체의 회복력과 창의력을 보여준다. 오늘날 많은 추크치족은 전통적인 야랑가를 떠나 목자의 단층집과 오래된 아파트에서 생활하지만 이 독특한 주택의 유산은 여전히 그들의 문화 정체성의 자랑스러운 일부로 남아있다. 추크치족은 대대로 이어져 온 뛰어난 술록 방목 기술로 잘 알려져 있다. 추크치 문화의 이 독특한 측면은 술록과의 깊은 유대감을 반영하며 술록은 단순한 가축 이상의 존재다. 술록은 험난한 북부 지형을 가로지르는 이동수단이며 중요한 식량 공급원이다. 그들의 고기, 우유, 가죽은 전통 요리의 필수 요소로 추운 기후에서 중요한 영양소를 제공한다. 무드질된 가죽은 따뜻한 옷으로 만들어져 추크치족을 혹한으로부터 보호하며 뿔과 뼈는 가재도구, 사냥도구, 정교한 장신구로 만들어져 장인의 창의력과 기술을 보여준다.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방목 기술을 배우며 각각의 술록 습성을 익히고 올가미를 다루는 기술을 습득한다. 그러나 기후 변화와 현대적 영향으로 인해 많은 젊은 추크치족이 교육과 직업을 위해 도시로 이주하며 이러한 전통이 위협받고 있다. 전통을 보존하기 위해 추크치족은 전통적인 방목 기술과 현대 기술을 결합하고 관광업에 참여해 세계와 그들의 문화를 공유한다. 이는 술록 방목 문화를 전 세계적으로 알리는 데 기여한다. 추크치족과 술록의 깊은 유대감은 활기찬 문화적 정체성을 보여주며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삶의 중요성을 미래 세대에 가르친다. 추크치족은 뛰어난 술록 방목 기술뿐만 아니라 세대를 이어 내려온 풍부한 전통 의학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그들의 의학은 자연의 치유력을 깊이 믿는 데 뿌리를 두고 있으며 환경에서 얻은 약초, 식물, 동물에 의존한다. 실용적인 경험과 구전 전통으로 다듬어진 이 지식은 치유 속성을 가진 툰드라 약초를 사용하는 방법을 포함한다. 지의류는 기침과 감기에, 블루베리는 설사에 효과적이며 술록 지방은 상처와 화상을 치료한다. 침술은 통증과 염증을 완화하는 데 사용된다. 오늘날에도 많은 추크치족은 이러한 자연치료법을 신뢰하며 그들의 독특한 의학 관행은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기온이 영하 50도까지 떨어지는 가혹한 땅을 견뎌야 하는 삶을 상상할 수 있는가? 이는 추크치족의 일상이다. 추코트카의 행정 중심지인 아나디르에 도달하려면 모스크바에서 거의 4,000마일을 비행해야 한다. 겨울은 너무나 혹독해 방문객이 거의 없으며 기온은 영하 50도까지 내려간다. 이 치명적인 추위에도 불구하고 추크치족은 가장 친절한 사람들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그들은 자신들을 진정한 사람들이라고 부르며 노인, 고아, 과부, 가난한 사람을 돕지 않는 일을 경멸한다. 안타깝게도 가혹한 환경으로 인해 평균 수명이 겨우 45년에 불과하다. 추코트카 주민들은 의류로 천연 소재를 선호하며 면 터틀넥, 울 스웨터, 모피 모자, 긴 후드 모피 코트를 입는다. 기온이 약 영하 30도로 약간 완화되면 스키 장비로 바꿔 입는다. 심지어 학생들도 모자나 발목 부츠 없이 추위를 견딘다. 짧은 여름은 간헐적으로,
기온이 섭씨 10도, 즉 화씨 50도까지 오르며 영구 동토층이 잠시 해빙되는 안식처를 제공한다. 연간 강수량이 거의 없는 척박한 환경에서 추코트카는 여전히 거칠고 외딴 지역으로 남아있다. 추코트카는 영구 동토층 아래 묻혀있는 막대한 금 매장량으로 글로벌 광산 회사들을 매료시키고 있다. 이 지역은 수조 달러에 달하는 금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며 전 세계 투자자들을 끌어들이고 있다. 러시아의 금벨트로 알려진 추코트카의 금 매장량은 최대 2,000톤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 지역에는 러시아에서 세 번째로 큰 칼 광산을 포함한 주요 금광이 있으며 약 4,500톤의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다. 지질학자들은 아직 발견되지 않은 광산이 많을 것으로 예상하며 이 지역의 광산업의 밝은 미래를 약속한다. 러시아 정부는 추코트카에서의 광산 투자 증대를 위해 유리한 법률을 도입했다. 도로, 항구, 공항의 인프라 개선으로 금광석 운송이 더욱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세계 금 가격이 급등하면서 추코트카의 광산업은 매우 수익성이 높아졌다. 킨로스 골드, 폴리우스 골드, 하일랜드 골드 마이닝과 같은 주요 기업들이 이미 이 지역에서 운영 중이다. 러시아 정부는 추코트카를 향후 10년 내 세계 최대 금광업 허브로 만들 계획이다. 그러나 여전히 도전 과제가 있다. 길고 추운 겨울로 인한 가혹한 날씨는 광산 작업을 복잡하게 만들고 외딴 지역에서 금광석을 운송하는 비용이 높다. 이러한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추코트카의 금광업 잠재력은 엄청나며 계속해서 글로벌 관심을 끌고 있다. 혹독한 기후로 인해 추코트카의 생활비는 상당히 높다. 추코트카에서 한 사람이 생활하는 데 드는 월 평균 비용은 생활 방식과 지역에 따라 1,500에서 1,800달러 정도이다. 임대료는 크게 차이가 난다. 고급 지역에서 85제곱미터의 가구가 완비된 아파트는 약 1,158달러, 일반 지역에서는 약 672달러다. 45제곱미터의 소형 스튜디오 아파트는 고급 지역에서 약 606달러, 저렴한 지역에서는 약 371달러에 달한다. 두 사람이 거주하는 85제곱미터 아파트의 월 평균 공과금, 난방, 전기, 가스, 수도는 약 93달러다. 한 사람이 거주하는 45제곱미터 스튜디오에서는 약 56달러다. 식료품 가격은 비교적 적당하다. 우유 1리터는 약 0.96달러, 계란 12개는 약 1.56달러다. 대중교통은 월 전기권이 약 23달러로 저렴하다. 휘발유는 리터당 약 0.60달러다. 의료비는 접근성이 좋고 합리적인 수준이다. 개인 병원 방문은 약 23달러, 항생제 12회 분량은 약 7달러다. 레저 활동도 비교적 저렴하다. 두인 기준 기본 저녁 식사는 약 20달러, 영화 티켓 2장은 약 9달러, 월 헬스장 회원권은 약 54달러 정도이다. 현대 생활의 급속한 변화 속에서도 추크치족은 자신들의 전통을 소중히 간직한다. 그들의 삶의 방식, 신앙, 의식은 자연과의 깊은 연결을 보여준다. 세대를 이어 전해 내려온 민간 설화는 인간과 동물이 신비로운 세계에서 공존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예를 들어 술록이 인류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거나 남자가 죽어가는 강아지 2마리를 구하는 이야기가 있다. 이러한 이야기는 동물을 인간화하여 추크치족의 영성을 표현한다. 추크치족의 창의성은 뼈, 상아, 술록, 가죽 조각에서도 빛난다. 정교한 상아 조각은 민속 설화를 일상에 녹여내고 동물의 뼈는 독특한 조각품과 생활용품으로 재탄생한다. 19세기에는 뼈 조각을 통해 이야기를 전하는 독특한 예술 형식이 나타나 추크치족 문화를 보존하는 데 기여했다. 추크치족은 연중 독특한 축제와 의식을 통해 유산을 기린다. 3마리의 술록을 기리며 지속적으로 드럼을 치는 3일간의 축제, 3월의 태양축제, 6월의 조상축제가 있다. 춤과 노래를 통해 추크치족은 단결과 자부심을 표현한다. 혹독한 환경에서 살아가면서도 추크치족은 밝은 정신을 유지하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때로는 가족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노인들이 자발적으로 죽음을 선택하기도 한다. 추크치족은 환대와 친절로 유명하며 특히 노인, 어린이, 가난한 사람들을 기꺼이 돕는다. 공동체는 추크치족 삶의 중심이다. 연대, 협력,
상호 지원이 모두를 하나로 묶어준다. 이 강한 단결감은 가혹한 툰드라 환경에서 독특한 문화 정체성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다. 그들은 사냥, 순록 방목, 집 짓기, 겨울 준비를 집단적으로 수행한다. 어떤 가족이 어려움을 겪으면 공동체가 물질적, 정신적으로 지원에 나선다. 어른들은 생존 기술, 언어, 관습, 의식을 젊은 세대에 전수하며 전통의 연속성을 보장한다. 이러한 공동체 정신은 사냥 의식에서 행운과 보호를 기원하거나 축제에서 모여 노래와 기쁨을 나누는 모습에서 두드러진다. 추크치족의 연대는 환경적 도전을 극복하도록 도울 뿐만 아니라 따뜻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며 독특한 문화 유산을 보존하는 데 기여한다. 추크치족은 언어, 의상, 음식, 음악, 예술, 신앙과 같은 전통 요소를 소중히 여기며 보존한다. 이러한 문화적 자부심은 다양한 도전을 극복하는 힘이자 미래 세대가 독특한 문화 정체성을 유지하도록 영감을 준다. 언어는 추크치족 문화의 초석이다. 그들은 일상 대화, 전통 의식, 어린이 교육에서 모국어를 사용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모국어 외에도 러시아어 읽기와 쓰기를 배운다. 추크치 의상은 순록 가죽, 물가의 가죽 및 기타 천연 재료로 제작되며 문화적 정체성과 사회적 지위를 반영하는 무늬와 장식으로 정교하게 꾸며진다. 전통적인 추크치 의상에는 순록 가죽과 여우 또는 늑대 털로 만든 무릎 길이의 외투인 케르케르가 포함된다. 여성들은 구슬, 자수, 모피 트림으로 장식된 가운 같은 옷을 추가로 입는다. 남녀 모두 높은 부츠와 가죽 속옷을 착용하며 이는 혹독한 기후에서 생존에 필수적이다. 추크치 음식은 주로 순록 제품, 생선, 야생 베리에 의존한다. 비밀 레시피로 준비된 전통 요리는 독특한 풍미와 높은 영양가를 제공한다. 음악과 예술은 추크치 문화 생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들의 춤, 노래, 예술 작품은 전설을 재현하고 자연의 아름다움을 기념하며 유산에 대한 자부심을 표현한다. 추크치족은 신, 조상, 자연 영혼을 믿으며 전통 의식을 수행하여 존경을 표하고 축복, 행운, 평화를 기원한다. 전통적으로 추크치족은 갯썰매, 순록마차, 가죽 보트를 사용했지만 현대에는 모터보트와 스노모빌도 사용한다. 가족 내 역할은 명확히 정의된다. 남성은 사냥, 어업, 장작 수집을 담당하고 여성은 야랑과 천막 청소, 수리, 요리, 바느질, 옷 수선을 포함한 가사 작업을 관리한다. 현대 추크치 어린이는 초등 및 중등 기숙학교에 다니며 전통 및 현대 과목 모두에서 교육을 받는다. 추크치족은 특히 동물뼈 조각과 같은 민속 예술 형식에서 뛰어난 능력을 보인다. 전통적인 주제는 일상생활, 사냥, 순록 방목, 반도의 야생동물을 묘사한다. 남성만이 조각가로 일하며 여성은 바느질과 자수에 집중한다. 추크치족은 모든 생물, 천체, 강, 숲에 고유한 영혼이 있다고 믿는다. 민속 설화에는 지구, 달, 태양, 별의 형성에 대한 이야기와 질병과 불행을 초래하는 악령에 대한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다. 연례 의식에서는 샤먼이 영혼과 소통하며 미래를 예측한다. 여름과 가을에는 순록 목동과 해안 추크치족이 각각 제사를 수행한다. 독특한 숫자 체계에 대해 알아볼까요? 추크치족의 독특한 문화적 특징 중 하나는 20개를 기반으로 한 흥미로운 숫자 체계입니다. 이 비십진법 체계는 적응력과 창의성을 보여주며 우리가 익숙한 십진법과는 다릅니다. 추크치 숫자 체계는 20개를 기반으로 작동하며 숫자는 0부터 19까지 사용됩니다. 이 방법은 단순한 이론에 그치지 않고 그들의 일상생활에 깊이 스며들어 있죠. 순록과 물고기를 세고 시간을 측정하고 음식을 나누는 데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활용됩니다. 심지어 전통 의식과 민속 설화에서도 이 체계가 중요한 역할을 하며 수학과 문화를 깊이 연결합니다. 비십진법의 가장 실용적인 장점 중 하나는 묶음으로 된 물건을 관리하는 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순록을 셀 때 추크치족은 20마리씩 묶음으로 관리하여 각각의 동물이 제대로 돌봄을 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 독특한 체계는 고대 마야인들도 사용한 바 있으며
추크치족의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수학적 접근 방식을 잘 보여줍니다. 오늘의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 화면에 나타난 영상을 클릭하세요. 흥미로운 콘텐츠를 더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받고 싶은 나라를 댓글로 알려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